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신혜정 변호사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어린이 학생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변호사의 역할, 내지는 변호사의 일이고요. 이제 오늘 강의는 먼저 변호사의 일,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호사의 진로, 변호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다양한 진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변호사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총무일을 맡아서 재판에 참석하고 이제 피고인의 형사재판 변호를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변호사의 일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록 검토를 하고 그 기록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피고인과 면담을 하고 간혹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의 경우 교도소를 찾아가서 접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의견을 이제 듣고 나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재판 준비를 합니다. 재판 준비의 가장 핵심은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에 참석을 하고 이제 변론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주된 네 가지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좀 더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저의 일과를 한번 이제 일주일 일과를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재판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들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도소에 방문을 해서 이제 접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이제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또 피고인 면담을 하고 또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이제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변호사가 일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이제 방을 찍어봤어요. 변호사의 이제 장점 중 하나라고 본다면 바로 이제 자기 개인 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고인들과 이제 면담이나 상담을 하는 일도 많고 또 이제 의견서를 작성할 때 역시 이제 좀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본인이 1인 방에서 이렇게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뒤에 뭐가 많이 쌓여 있죠. 이건 바로 기록이 쌓여 있는 겁니다. 사건마다 이제 증거 기록이라고 해서 이제 검찰에서 이 피고인을 기소하는 어떤 증거 자료들을 이제 제출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재판 전에 검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의 주된 이제 일은 기록 검토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한 기록들이 이처럼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록 검토를 하는 사진을 한번 찍어봤고요.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지금 제 손에 껴있는 초록색 보이세요? 초록색 물건이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예측이 되시나요? 자, 이 초록색 물건은 골무고요. 이 골무는 이 기록을 넘길 때 쓰는 이제 변호사들이 주로 이제 쓰는 물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록 같은 경우에 아주 얇은 기록은 몇십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제 기록이 이제 두꺼운 경우에는 몇백 페이지를 넘어서 몇천 페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이제 쉽게 넘겨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기록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검토할 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 골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피고인 면담이 바로 변호사의 이제 가장 주요한 두 번째 이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 면담은 대부분 아까 보여드렸던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 개인 방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고인이 사무실에 와서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검찰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이제 범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공소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는지, 무죄 주장의 경우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부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형사재판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면담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 수사 과정에서 이제 억울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부분 또는 형사재판에서 원하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내지는 또 형사재판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피고인 면담 과정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재판을 처음 받게 되면 상당히 긴장도 많이 되고 좀 심적 부담이 클 수 있고 또 궁금한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호인이 좀 더 친절하게 이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좀 더 형사재판을 이제 불리하지 않게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면담을 할 때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이 만약 구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이제 교도소 내지는 교정청에 찾아가서 접견을 이제 하고 이 접견을 하면서 이제 피고인과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는 이제 대전지방교정청이 있고요. 여기 이제 가서 구속된 피고인들의 경우는 직접 찾아가서 피고인과 면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서 주장하는 이 범죄 내용에 관한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못을 자백하는지 아니면 부인하고 무죄 주장을 하는지 이 부분부터 면담을 시작해서 이제 피고인의 어려움,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도 뭐 가족관계라든지 성장 과정 이런 부분도 이제 양형 사유로 고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면담을 하고 또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에 어떤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듣고 또 이제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지방교정청을 찾아갈 때 이제 변호인 접견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변호사 신분증입니다. 이제 변호사 시험 로스쿨을 졸업하고 내지는 이제 예전의 경우에는 사법시험을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 자격이 생기게 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자격증 신청을 해서 변호사 신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 신분증의 경우 이제 일을 하면서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게 좋고요. 이 신분증의 주된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정청에 가서 변호사 접견을 할 때 변호사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교도소를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신분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 번째 역할은 상담 내용을 다 종합해서 이제 의견서를 작성하고 재판 준비를 이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판 준비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변호사 사무실의 방에서 이제 의견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종 법전을 찾아보기도 하고 법률 내지 판례를 찾아보면서 이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의견서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양식으로 변호사 의견서가 작성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소사실이라는 게 이제 검찰에서 주장하는 이제 범죄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인정하는지
아니면 무죄 주장을 하고 부인을 하는지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 부인을 하는 경우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어떤 취지로 부인하는지 법률적으로 그 피고인의 주장을 이제 정리해서 의견서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견서 형사재판 의견서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은요. 공소사실 인부 다음에 증거에 대한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증거에 대한 의견은 로스쿨을 다니면서 형사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이 부분을 이제 배우게 되실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가 피고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에 관한 의견 정리는 어떤 건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이 자료도 준비를 해와봤어요. 그래서 이 검찰청에서는 이 증거 목록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판부가 그 사건 기록을 보기 전에 변호인에게 증거에 관한 의견을 묻게 되고요. 변호사는 이 증거 의견을 이제 준비를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의견은 크게 동의 내지는 이제 부동의를 하게 되고요.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도록 이제 증거를 동의할 건지 부동의할 건지 그리고 이 각 증거의 경우 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에 따라서 증거를 동의할 수 있는지 내지는 부동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이 로스쿨을 다니면서 형사소송법 수업에서 좀 자세하게 심도 있게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어서 증거를 동의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동의할지 내지는 동의는 하지만 이 증거의 내용은 이제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의견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경우 이제 피고인 본인 스스로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의 도움이 이 부분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검찰이 낸 증거에 대한 이제 의견을 밝히는 거고요. 이제 또 반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내는 역할 역시 변호인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이제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하는 사건 중에 한 사건의 증거 서류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변호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어떤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 서류들 중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좀 더 의미 있는 증거를 모으고 또 혹시라도 뭐 불리하다든지 의미가 없는 증거는 추려내서 증거를 이제 정리한 다음에 이 증거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좀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증거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역할도 이 변호인의 이제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변호사가 재판 준비 과정에서 또 준비하는 또 주요 일 중 하나는 이제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역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제 제가 재판 준비를 하면서 이제 했던 사건 중에 한 사건에 이제 증인신문 사항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훨씬 더 좀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 사항 역시 좀 더 이제 내용이 이제 많아지고 이제 질문도 좀 길어지고 좀 이제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 사건보다는 좀 이제 간단한 사건의 증인 신문 사항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 신문의 경우에는 이제 증인 신문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걸 같이 볼게요. 증인 신문 같은 경우 이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이제 대부분은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제 증인을 불러서 이 증인의 진술을 듣고 이 공소 사실이 사실인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내지는 이제 무죄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비교적 이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A가 B를 이제 때렸는지 내지는 A가 B를 엉덩이를 만져서 추행을 했는지 이런 좀 간단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격한 증인이 있으면 이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좀 핵심적인 어떤 재판의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인 신문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 측 증인의 경우 이제 검찰에서 주신문을 먼저 하고요. 주신문은 이제 먼저 하는 신문이고 이제 피고인 측 입장에서 이제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준비해 가서 이제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든지 내지는 뭐 일관성을 이제 확인한다든지 모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또 피고인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반대 신문을 준비해 가고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증인이 이제 목격자의 경우에는 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언제 갔는지 그리고 목격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이제 실제로 정확하게 목격을 못했지만 이제 본인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를 가미시켜서 목격을 얘기한 건 아닌지, 간혹 목격자들이 본인이 실제 목격한 게 아니고 피해자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이제 실제 목격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제 이 목격자 내지는 피해자 진술의 어떤 신빙성이나 어떤 설득력을 탄핵시키는 역할을 이 반대신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신문 과정을 통해서 피고인의 무죄가 밝혀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사건 중에 한 사건은 이 목격자로 조사를 받았던 그 피해자의 이제 자녀분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제 법정에서 이제 위증을 할 경우에 처벌을 받을 것을 선서하고 증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얘기한 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솔직하게 사실을 토로하는 과정이 밝혀져서 이제 실제로 무죄가 나왔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 재판의 경우 이 증인신문 과정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증인신문 준비하는 부분 역시 변호사의 주된 일이고 이제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또 그 외에 변호사가 재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이제 피고인의 경우 형사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서류를 내고 어떤 이제 신청서를 내면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호인이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주고 피고인이 예를 들어 이제 사고가 나서 재판을 참석하기 어렵게 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이 부분을 이제 무단으로 재판에 불참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파악을 해서 재판부에 공판기 연기 신청을 하는 부분을 이제 도와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피고인이 이제 직접 신청서를 내고 이제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피고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접 법원에 이 신청서를 내기로 오기 힘든 상황에 처한 피고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전반적으로 이제 도와드리면서 케어를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이제 합의를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상당히
이제 양형에 있어서 이제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고인의 경우는 이제 잘못은 했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또 피해에 대한 이제 피해 보상을 하고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또 이제 합의금을 받음으로써 좀 다소 피해 회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합의의 경우에 뭐 합의금 조율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피해자가 아직은 피고인에 대한 이제 화가 많고 또 화가 많은 상황에서 좀 피고인에 대한 이제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피고인이 이제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고 피해 보상에도 소극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피고인이 합의 과정 또 합의 효력이 인정받기 위해서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또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성범죄의 경우에는 또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과 연락을 한다든지 만나는 부분을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직접 이제 합의를 조율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이 잘못을 다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경우에도 이제 정상 자료라고 해서 이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잘못을 했지만 또 이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피고인의 처한 상황이라든지 피고인이 어떤 처벌을 받는 게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참작 요소를 이제 정상 요소 내지는 양형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본인이 이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이 부분을 준비해 오는 걸 부탁을 하고 또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피고인의 이제 상황이나 어떤 사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제 정리해 올 것을 또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그걸 이제 받게 되면 모아서 병원에 이제 제출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면담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또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서 외에 또 여러 가지 서류를 이제 제출하면서 재판 준비를 한 다음에 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하면서 준비해온 재판 준비를 바탕으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하는 일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이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것을 이제 천명하고 있고 이제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운 피고인들의 경우 이제 국선 변호인 제도를 통해서 피고인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한 번 더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제 변호인의 조력권 내지는 이제 방어권에 대해서 이제 헌법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변호인은 형사 피고인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불이익함이 없도록 또 본인을 잘 방어하고 이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이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선 변호인의 경우는 이제 스스로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재판을 통해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경우에 또 이제 변호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 역시 헌법에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이제 유명한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형사재판인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억울한 이제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그 억울함을 이제 좀 억울함을 벗고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변호인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피고인이 저랑 이제 재판 준비를 하시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자신이 전과가 이제 많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다. 좀 이제 그런 부분이 힘들었는데, 이제 변호인이 그래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웠고, 또 실제 또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서 이제 그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참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이제 좀 보람이라든지 이제 뿌듯함,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변호사 역할이, 피고인이 단순히 무죄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변호사의 역할의 의미가 없는 것일까, 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변호사의 역할은 피고인이 이제 억울한 경우에는 무죄를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긴 하지만 이 역할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피고인이 잘못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공소할 일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그 안에서도 A 잘못과 B 잘못이 있고요. 또 공소할 2에서 피고인이 이런 잘못을 했다. C, D 이렇게 있고, 또 공소할 3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했다. 이렇게 이제 피고인의 이런 잘못을 했다고 이제 공소장을 작성해서 기소를 했을 때,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공소할 1의 A, B, C, D, 공소할 3 중에서 예를 들어 공소하실 A는 피고인이 한 게 아니고, 또 공소하실 3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이제 B와 C, D 이 잘못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함께 기소됐을 때 이 피고인이 잘못을 한 사람이고, 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지만, 또 이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억울함을 호소할 때 이제 잘못한 사실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나머지 부분 역시 피고인이 정말 잘못을 한 것인지 이제 좀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단순히 피고인이 이런 나머지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잘못도 했을 것이라는 좀 추측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추측이 증거가 불충분하다, 내지는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밝히는 역할에서도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했어요.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혀진 공소사실 대부분은 피고인이 한 잘못이고 피고인이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들어간 사실은 없어요. 그렇다면 공소장의 내용은 다 잘못을 했으니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피고인이 한 명이 아니라 이제 2명 내지는 3명, 이제 다수의 피고인에 있는 경우에 피고인들끼리 자신의 어떤 잘못의 어떤 경중을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나머지 피고인이 좀 더 나이가 어리다든지 좀 힘이 약하다든지 그런 이유를 빌미로 이제 본인이 범죄를 다 주도했지만 피고인 이해 탓으로 몰아간다든지, 내지는 본인이 한 역할보다 좀 피고인의 이익에 좀 더 비난이 쏟아지도록 이제 자신의 어떤 죄는 좀 줄이고 이제 나머지 피고인의 죄를 좀 더 이렇게 부풀리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변호인이
이제 피고인이 본인이 한 역할 또 본인이 한 잘못만큼 실제로 이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이 피고인들 사이에 어떤 이런 이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툰다든지 좀 떠미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피고인이 좀 합당하게끔 그 본인의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이제 변호사가 하는 이제 주된 역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무죄가 나오지 않더라도 또 피고인이 이제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제 선처를 받고 좀 좋은 결과가 나왔다든지 재판 과정을 좀 무사히 마친 경우에 피고인들이 감사하다고 이제 감사의 의사를 전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무죄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당히 보람과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이제 재판에 참석을 하고 이제 재판을 하는 피고인 내지는 의뢰인들을 돕는 역할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변호사가 하는 일을 크게 송무와 자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문의 경우는 이제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이제 관련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변호사에게 이제 요청한다든지 상담을 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금융거래법, 상법 이런 내용을 찾아서 이 답을 알려주는 게 이제 자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문을 하는 변호사들은 이제 재판에 참석하거나 재판 준비를 하는 일은 잘 없지만 이 부분 역시 이제 법률을 공부해서 또 이제 그 법률적인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호사는 이제 다양한 진로를 갈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제 재판에 참석하고 재판 준비를 하는 성립 변호사도 있지만 정부기관에 가거나 또 정치인을 한다든지 또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한다든지 내지는 이제 사내 변호사로 어떤 회사의 경영이나 어떤 회사의 업무를 돕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스타트업 회사에서 어떤 그 스타트업을 끌어나가는 이제 구성원이나 내지는 이제 변호사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제 유튜버나 작가로도 이제 본인의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진로를 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또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변호사를 꿈꾸고 있다면 변호사가 됐을 때는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분야와 접목을 해서 이제 지금 제가 또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또 새로운 역할을 하면서 또 이제 재밌게 변호사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와 진로를 개척하는 것 이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변호사에 관심이 있고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꿈을 끝까지 잃지 마시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셔서 꿈을 이룰 수 있으시기를 또 꿈을 이루셔서 또 선후배 변호사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